네, 맥파이 을지로점 1주년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라디오 섹션의 호스트를 맡은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죠.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언제부터 계셨죠? 네. 언제부터 계셨죠? 네, 저는 이제 아까 3시.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이제 영등포 1장, 영등포 탑티어. 자, 물레동에서 올드물레를 운영하고 계시는 최문정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혹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영등포 물레동에서 올드물레라고 하는 수제 맥주 펍을 운영하고 있는 최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을지로까지 와주셨어요. 아, 네,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날씨도 너무 좋죠, 그죠? 아, 네. 을지로는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학생 때나 그러니까 20대 때는 많이 왔었고요. 네네. 학교도 이제 저쪽 한남동 쪽에 있다 보니까 놀 때 걸어와서 또 오고 그래서 뭐 종로, 을지로 그쪽을 많이 다녔었는데 오히려 이제 또 이제 장사를 하면서 못 오다가 네네. 이번에 을지로 오니까 많이 바뀌어서 되게 엄청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어서 예, 되게 생소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그죠. 네네. 근데 그 바뀐 이 장소가 벌써 1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맥파이 1주년 파티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올드물레라는 펍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올드물레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이제 그 올드물레는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일제 시대 때 지어져서 이렇게 100년이 넘는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그 공간을 좀 처음 봤을 때 이제 원래 이렇게 좀 비어 있고 이제 너무 크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좀 목수다 보니까 뭔가 그 공간을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크래프트 비어라는 또 하나의 분야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매칭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쯤일까요? 네, 2016년입니다. 엄청 오래됐네요. 네, 한 9년 9년 정도 네네. 됐네요. 네. 아니 사실 처음에 이제 올드물레 제가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올드물레에 대한 뜻도 좀 궁금해요. 왜 이름을 올드물레라고 지셨는지.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한 15년 전쯤부터 이제 목공실을 운영하는 목수로 물레동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물레 창작촌이라는 타이틀을 있었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외지분들 또는 외국인들도 뭔가 이제 구경을 하러 오셨었어요. 좀 이렇게 오래된 그런 동네의 느낌을 보고 싶어서. 근데 네네. 실제로는 찾아는 왔지만 이제 오래된 뭐 공장도 있고 예술가들도 있지만 그들은 다 그들의 공간에 있지 누군가가 온다고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건 그쵸,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들이 또 이 물레동에 좀 오래된 어떤 정치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올드물레라는 좀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2016년이면은 그때 한창 물레동에 작가님들 되게 많을 네네, 그 많이 시절이었죠. 네네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목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어떤 크래프트 비어, 그러니까 수제 맥주라는 네. 좀 바를 하게 되게 된 펍을 하게 되게 된 약간 그 계기 같은 게 명확하게 좀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조금 이렇게 달랐었는데 네. 이렇게 장사를 하시기 위해서 공간을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오히려 저는 약간 그 공간을 좀 지키고 싶어서 장사라는 어떤 수단을 고민하게 됐고 이제 뭐였냐면 이제 목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100년 된 목조 건물이 너무 멋져 보였는데 네네. 제가 그걸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월세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 멋진 걸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 공간을 방문하게 하는 가장 큰 쉬운 방법이 그 공간이 상업 공간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곳에 이제 여기서 장사를 해야라고 시작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이제 하나하나 보수하면서 되살리는 과정 안에서 이제 그걸 같이 보수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같이 참여한 또 작가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이렇게 조각하는 친구도 있고 디자인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 같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작가님께서 이제 원래는 그때는 저는 이제 그 장사를 할 때 크래프트 비어를 몰랐어요. 오.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크래프트 비어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어떠한 이러한 좀 창의적인 공간을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공간에서 또 원하는 음식과 또 원하는 것들은 거기에 걸맞는 게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네네네.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태원에 그분과 같이 가서 크래프트 비어를 처음 먹어보고 오. 저도 이렇게 좀 깜짝 놀랐죠. 그 처음 먹어본 크래프트 비어가 네, 근데 이제 제가 브랜드 기억하는데 그냥 IPA 계열이었고요. IPA 계열이었고. IPA 계열이었고 한데 이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 캔 과일 통조림에 네네. 체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나는 체리가 맛이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면서 나는 체리 안 좋아해 하고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 생체리를 먹어보고선 체리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맥주를 먹어봤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맥주 그냥 좀 별로예요 라고 했는데 그 크래프트 비어 맥주를 먹고 나서 우와 이게 진짜 맥주인가? 이런 오. 느낌이 정말 딱 와서 그 순간을 좀 잊을 수 없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딱 그때 이제 나는 수제 맥주 펍을 해야겠다라고는 그쵸. 결심이 딱 드셨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가게에서 뭐 파는 건 맥주이지만 이제 그 공간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제 크래프트 비어가 있는 건데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어. 네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 목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수제 맥주 펍을 운영하시기에는 그래도 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용어도 다 어렵고 그리고 네네.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진입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약간 가오픈 같은 걸 했을 때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으면 이제 오히려 음식 같은 거 내가 한 접시에 3, 4만 원 충분히 먹는데 왜 맥주에 10,000원 쓰는 게 왜 아깝지? 막 오히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염려보다 소비자들은 좀 더 다른 반응이었어서 저도 오히려 그게 되게 큰 의외의 그 상황이었어요. 물레동이라는 공간이 혹시 한몫했나요?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일제 시대에 지어졌는데 2, 3층 정도의 높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그 건물을 딱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네. 약간 이게 옥토버 페스트나 이런 거 할 때 그 독일의 이렇게 맥주 창고 네네네네. 같은 이제 그런 건물의 느낌이 팍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과도 매칭이 너무나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 분들도 이렇게 좀 탁 트인 그런 창고 공간을 워낙 좋아하셔서 뭐 브루클린에 온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정말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 공간과. 네네. 혹시 이런 수제 맥주를 그렇게 접하게 됐지만 네. 또 수제 맥주를 또 고집하시는 이유가 네. 또 있는지. 왜냐하면 2016년부터 지금이면 거의 9년이라는 시간인데 좀 세월도 많이 흐르고 어떤 네. 펍의 입장에서는 좀 트렌드하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제 맥주에 좀 집중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다 보니까 약간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과거는 전통이라 소중하고 네. 또 미래는 너무 그 디지털화 되어 있고 지금 중간에 약간 아날로그와 그리고 핸드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귀중하지만 좀 이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다양성과 그리고 새로운 시도 그리고 어떤 그 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약간 이렇게 솜씨라는 단어로 해석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성이 들어간 것들의 영역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가게는 이제 사용하는 뭐 맥주잔은 아니지만 이제
커피컵이나 컵받침조차도 다 이제 공방에서 직접 만드시고 오. 하는 그런 크래프트 것들을 가져와서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요소 하나가 다 모아져서 이 올드물레라는 공간을 이렇게 채우는 거라서 거기에 크래프트 비어는 이렇게 다른 어떤 대형 회사들이 약간 치고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꼭 어떤 그런 이렇게 다양성과 이렇게 정성스러운 어떤 맥주 라인을 준비하시는 그런 크래프트 비어는 이제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올드물레 오시는 고객분들은 어떤 좀 맥주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 가게는 엄청난 대중을 위한 펍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디는 이렇게 맥덕을 위한 펍이 있잖아요. 네네.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모르는 용어도 많고 근데 되게 비싼데 막 아는 사람은 알고 이런 거 파는 곳이 있기도 한데 저희는 정말 오시는 분이 다양하시거든요. 막 그 뭐 10대 분들도 계시지만 막 이렇게 동네 공장 사장님도 오시고 이러니까 60, 70대 분도 계셔서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에일의 개념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라거 없어요 라거 막 그냥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많이 네네. 찾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가게는 이제 뭐 다양한 맥주를 소개하려고는 하지만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좀 대중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는 라인으로 많이 좀 짜는 편이에요. 그러면 혹시 처음 이제 수제 맥주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좀 용어도 어렵고 뭔가 뭐 맥주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뭘 마셔야 될지도 모를 때 그렇죠. 펍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네. 어떤 식으로 좀 추천해 주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약간 좀 일반적인 라거 계열의 남자분들은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네네. 근데 또 그 일반적인 라거만 드시고 가시면 제가 좀 아쉬워서 그래서 이제 뭐 바디감이 가벼운데 조금 독특한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리다가 네. 나중에 좀 많이 드실 때는 오히려 좀 라거나 필스너 계열로 좀 이렇게 드리기는 하는데 네. 이제 또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과일이 들어가거나 좀 도수가 낮은 것들을 또 많이 좋아하셔서 또 이제 색이나 잔의 모양에도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인물에 따라서 추천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 맞춤형으로 좀 추천을 해주시는 그렇죠, 그렇죠. 편이구나. 네네, 네. 그렇습니다. 좀 이제 펍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오늘 라디오 하시는 분 중에 펍을 운영하시는 분은 대표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네네. 그래서 좀 여쭤볼게. 펍의 입장에서 네. 좀 한국 수제 맥주 시장에 바라는 점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아, 이렇게 이제. 아니 혹시 기대하는 점 같은 거라도? 아 이건 근데 되게 개인적인 그런 건데 네. 이제 요즘엔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련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로고나 어떤 설명이 너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특히 코스터 같은 것도 보면 사람들이 오시면 되게 막 찍어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로고조차 찍혀 있는 걸 잘 못 읽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작거나 이렇게 너무 디자인화돼서 이제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세련된 것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리는 것도 더 중요해서 네. 어느 정도 그 디자인 안에 그 가독성이 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름을 알리는 그런 부분도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맥주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맥주를 먹을 때 나 어디 맥주 먹었어라고 기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념해서 자꾸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데 네네네. 그때 그런 게 안 나오는 것도 저는 좀 되게 이게 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순간인데 그게 안 되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렇구나.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나머지는 큰 불만은 없는 게 이렇게 어떤 시즌이나 이렇게 어떤 이게 실험적인 맥주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제가 오히려 볼 때 불만이기보다 대단하다고 느끼실 정도로 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이런 네네네. 라인을 어떻게 뽑아내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만이라기보단 그냥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셔서 정말
이렇게 쭉 건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네. 펍도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죽어 있나요? 네, 좀 확실히 쉽진 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그 뭐지 회식의 방식도 많이 좀 간소화되고 네네네. 뭐 2차, 3차 이렇게 가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오늘 하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저희가 유통사,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양조하는 서울 집시, 네. 그다음에 지금 펍 하시는 분 세 분의 공통적인 얘기가 네.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네. 이제 조금씩 체감이 돼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사실 좀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저는 잘 이겨내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맥파이와의 어떤 추억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는지. 네, 맥파이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시작부터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14가지의 생맥을 파는데 크래프트 비어를 파는데 이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네네. 어떤 회사가 들어왔다 또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맥파이는 정말 한 번도 빠진 적이 와, 없었던 9년 동안요. 그렇죠. 오. 그리고 그냥 처음에 맥파이를 알게 된 게 이제 단골 손님들 중에 맥파이 포터 왜 안 놔요? 막 이런 손님들이 계셨어요. 네네. 저는 약간 그 포터라는 개념도 약간 좀 이렇게 일반인으로서는 좀 어색했을 네네네. 때, 뭐 스타우트 이런 걸 몰랐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맥파이 포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거 좀 놓자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알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가 이제 또 저희를 늘 이제 관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맥파이 직원분과도 네네. 워낙 협업과 이런 게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진짜 거래처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이제 같이 가는 크루의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맥파이는 이제 뭐 저희 가게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드물레 앞으로의 좀 활동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냥 뭐 지금처럼 이제 국내에 이렇게 그 많은 크래프트 비어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최적의 어떤 라인의 관리나 이런 거로 해서 그분들이 애써 만드신 퀄리티와 맛에 잘 지키면서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소개할 수 있는 그 라인업과 그리고 그런 어떤 가게 분위기 그리고 크래프트 비어와 어울리는 그런 수많은 어떤 인테리어들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지키면서 크래프트 비어와 함께 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그 물레동 가시면 꼭 올드물레 한번 들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양한 또 수제 맥주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isten. Radio.